안녕하세요. 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간접문의 마지막 부분, 그 핵심 기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F번의 6문장은 지금 다 간접문과 관련된 문장인데, 지금 3번과 6번을 이제 빼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풀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 전 시간까지 배웠던 대로 먼저 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Do you think를 먼저 쓰고, 여기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이 뒤에 있던 의문문을 넣어주면 이제 문장 성립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졌잖아요. 자, 여기서 what time이라는 의문사가 있죠.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사. what time,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를 접속사로 써요. 그래서 what time을 쓰고, 그 다음에는 평서문 어순. 여기 will he arrive, 이거 의문문 어순, 평서문 어순으로 고치면 he will arrive.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here. 이렇게 이제 쓰면 됐었잖아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해석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해석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문법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두세요. 당신은 그 남자가 여기에 몇 시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됐죠? what부터 끝까지가 지금 think의 목적어고 내용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되죠? 그런데 이제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유는 잠깐 놔두고 설명을 다시 해줄 테니까. 자, 그 다음 6번도 똑같이 여기 suppose의 뜻은 가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 여기서 suppose는 생각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하고, 그래서 또 똑같이 하면 do you suppose 먼저 써요. 그리고 suppose의 목적어 자리에 이 의문문을 넣으면 되죠. 의문사 있죠. 그래서 의문사를 접속사로 쓰고, 그 다음에 didn't Tom come 의문문 어순을 평서문 어순으로 그래서 쓰면 Tom이 주어, 그리고 didn't come. 여기는 이제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did를 없애면 안 돼요. 이거 부정문 만드는 조동사니까. 그래서 Tom didn't come. 이렇게 써주면, 그리고 맨 앞에 do you suppose가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주면 이것도 전 시간까지 우리 하던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당신은 탐이 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바로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6번은 제대로 고친 것 같은데 왜 틀린 거냐? 이제 이론을 정리해 줄 테니까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자, 이제 이론은 어디에 있었었냐면 앞으로 쭉 넘기면 그 이론 설명하던 부분. 책에는 이미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해 주는 거예요. 46페이지에 있어요. 내용은. 자, 보세요. 앞에 do you think 요게 주절, 그리고 what 이하가 종속절, 그 중에 명사절. 이렇게. do you suppose가 주절, why 이하가 종속절. 이랬죠. 그리고 what time 할 때 what, 여기 why, 요게 바로 이제 명사절 접속사다. 전 시간에 강조했고. 자, 이렇게. 간접 의문문에서 주절에 간접 의문문에서 주절에 think, believe, imagine, guess, 이게 지금 생각하다 류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say, 여기까지만 가 있을 때 여기 think, 여기 suppose, 여기 think, suppose 이렇게 있죠. 주절에 바로 이런 동사가 있을 때 접속사로 쓰던 의문사 있죠.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낼 것. 요 이론이 마지막 이론이에요.
간접문에서. 그래서 접속사 what time이 지금 접속사 자리에 제대로 있긴 하지만 주절에 think가 있기 때문에 또 why가 제자리에 있긴 하지만 주절에 suppose가 있기 때문에 정상대로 이렇게 써서 틀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문장을 옳게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 접속사로 쓰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구체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냥 좀 단순하게 정리해버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틀린 문장이라 하더라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만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거니까 문법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문장을 옳게 고쳤어도 어차피 뜻은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옳게 고치면 이렇게 접속사로 쓰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요. What time?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차례대로 써요. 있는 그대로. Do you think? 그리고 뒤에 남아있던 He will arrive here. He will arrive here. 이건 그대로 아무것도 바꾸는 것 없이 요렇게 고쳐주면 맞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도 고칠 테니까 봐요. Why를 맨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차례대로 쫙 써요. Do you suppose? 그 다음에 Tom didn't come. 이렇게.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요. 지금 색깔을 약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원래 문장에 있던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하라고 색깔을 좀 달리 적어줬었는데 보세요. 여기 do you think가 사이에 껴있죠? 지금 이 아래 문장이 옳은 문장이긴 하지만 요 what time은 애초에 여기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문장의 요 문장의 모습이 노란 분필이라 노란 색깔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해석이요. 당신은 그 남자가 what time이 원래 여기 있었다고요. 당신은 그 남자가 몇 시에 여기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당신은 탐이 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 간접문의 마지막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건 간단한 이론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건 그 전에 했던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간접문은 명사절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간접문에서 나왔던 접속사, 의문사 있죠? 의문사와 if와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다. 라는 거. 자, 요거 잘 기억해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쪽에 그 이론이라든가 조금 더 보면서 철저하게 해두고요. 자, 이제 맨 앞으로 가봐요. 단어가 지금 많이 약해서 좀 힘든 학생들은 빨리 이걸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저 맨 앞에 6페이지 보면 차례대로 이제 단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게 일단은 기초적인 단어거든요. 6페이지 보면 인칭대명사표가 있어요. 그래서 인칭대명사표는 여러분들 예전에 영어 맨 처음에 배울 때 그 알파벳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외우던 이런 거. I, my, me, mine. 이런 식으로 쭉 붙여서 외우고 맨 위에 보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런 순서거든요. 그 순서라는 걸 잘 기억해 두고 해석은 각각 거기 적혀 있으니까 적은 대로 보면 되고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이렇게 해서 쭉 암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맨 마지막 줄에는 의문사를 한번 더 적었거든요. 사람을 몰랐을 때 쓰는 의문사는 차례대로 읽으면 who, whose, whom, whose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죠. 자, 여기서 먼저 단수 복수를 잘 보고요. 단수의 3인칭에 he 옆을 보세요. he 다음에 his 밑줄 쳐봐요. 거기 his와 맨 끝에 소유대명사 his 밑줄 치고 그러면 단어가 똑같죠. 그러면 소유격인지 소유대명사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요 문제가 남죠. 다음 줄 she, her, her, hers라 되어 있죠. 그러면 소유격의 her와 목적격의 her가 또 같죠.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아랫줄 보세요.
it은 그것, 그래서 이제 물건을 대신했을 때, 사물을 대신했을 때 쓰는 대명사가 it인데, it은 it, it's it. 소유 대명사가 없어요. 그리고 주격과 목적격이 같고, 근데 주격과 목적격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it이 나오면 주격, 동사 뒷자리, 목적어 자리에 it이 나오면 목적격. 그래서 자리만 보면 주격이구나, 목적격이구나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외워 나가는데, 마지막 줄을 보면 의문대명사 거기 who 다음에 첫 번째 who's는 소유격이고요. 밑줄 쳐봐요. whom 뒤에 마지막에 있는 who's는 소유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방금 그 밑줄 친 단어들, 밑줄 쳤던 단어들이 바로 뭐냐면 his 같은 경우는 소유격도 되고 소유 대명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her 같으면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지를 구별을 어떻게 하냐? 또 마지막 줄에 의문대명사 who's는 소유격도 되고 소유 대명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똑같을 경우에 구별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잘 보세요. 적어 놓으세요. 소유격은 뭐뭐의라는 뜻이잖아요. 소유격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his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 그런데 소유대명사 his 뒤에는 명사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있냐 없냐로 소유격이냐 소유대명사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소유대명사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소유격들이라면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와서 이렇게 한 덩어리 말이에요. 그의 책, 그녀의 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who's는 물어볼 때 쓰는 거니까 누구의 책 이런 식으로. 근데 his나 her나 whose 뒤에 명사가 만약에 없으면 his는 소유 대명사겠죠. 그러면 그의 것. 여기 whose 소유 대명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것. 여기 her는 목적어예요. 그러면 그녀를 또는 그녀에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여기서 소유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줄 테니까 지금 설명 한번 들어두고 나중에 이제 또 요거랑 관련된 이론 정리가 된 데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명사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여기 명사가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가 여기에 다시 또 나와. 다시 말해 반복된 명사가 나왔다. 요때 소유격과 반복된 명사를 합쳐서 소유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요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해당되는 단원에서 추가로 듣기로 해요. 자, 그래서 대명사 같은 경우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가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귀대명사라는 형태 아주 간단한 단어들이 또 있거든요. 재귀대명사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대명사 편에서 꼭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3개 내지는 4개까지만 외워두고 마지막에 재귀대명사를 체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교재를 보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페이지 126페이지에 대명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낸 파트가 있는데 대명사 파트의 맨 처음에 보면 126페이지에 있어요. 주격부터 재귀대명사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요 재귀대명사까지 추가로 단어를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그 126페이지 이하에 설명 나오고 재귀대명사는 이제 셀프가 붙은 단어들인데 단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셀프가 붙은 요 재귀대명사는 또 어쩔 때 쓰냐? 그거는 이제 126페이지 이하에서 설명이 쭉 나오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알면 돼. 그래서 지금은 제일 기초적인 단어부터 빨리 암기를 해버리라고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맨 위에 명사라고 팔품사의 명칭 중에 하나가 나와 있죠. 명사. 그래서 이제 복수형 만드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명사는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그 명사의 뜻을 보면 어떤 단어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고요. 어떤 단어는 물, 우유 이런 것들은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명사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셀 수 없는 명사는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으니까 복수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단어 자체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는 한 개, 두 개, 세 개, 둘 이상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수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명사 중에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규칙 변화부터 먼저 외워야죠. 명사 끝에 s나 es를 붙여주면 이게 이제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규칙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일단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되는 거고. 당연히 불규칙을 외워야겠지만 일단 규칙 변화부터 원칙을 먼저 알아둔 다음에 요걸 암기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s나 es 붙이는 방법 거기 적혀 있고, 불규칙 변화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8페이지, 9페이지에는 정말 기초적인 명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두면 되는데 아주 쉬울 거예요. 개수는 많아 보이지만 이미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중간중간 읽으면서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면 그것 위주로, 가급적이면 철자까지 꼭 알아둬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철자까지 같이 공부해 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나중에 단어를 추가로 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10페이지. 동사편이 나오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단어 자체가 이제 현재형이기도 하면서 또 단어 자체를 우리가 이제 동사 원형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는 각 동사마다 과거형이 있고 과거 분사라고 해서 동사 3단 변화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외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도 또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거든요. 규칙 변화는 과거나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아요. 단어 끝에 ed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안다고 하면, 불규칙 변화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외워버려야 돼요. 귀찮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동사 같은 경우는 단어 끝에 ing를 붙일 때가 있거든요. ing를 붙여서 어쩔 때는 명사 역할, 어쩔 때는 형용사 역할, 어쩔 때는 부사 역할, 이렇게 이제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더라도 ing 붙이는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이 쭉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저 10페이지의 맨 위에 동사편의 1번 보세요. 일반 동사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면 일반 동사에 s나 es 붙여야죠. 명사의 복수형 만들듯이 동사에도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면 일반 동사 끝에 다 s나 es 붙여야죠. 명사에 s, es 붙이는 방법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2번 과거형, 과거분사형은 규칙 변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11페이지 불규칙 변화 먼저 기본적인 틀 외워놓고 뒤에 불규칙 변화 표가 있으니까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ing 붙이는 방법 나오죠. 거기에 이제 명칭이 잠깐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봐요. 동사에 ing 붙이는 방법 해서 옆에 세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거기 차례대로 ing가 붙었는데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ing를 거기 첫 번째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위에다가 형용사라고 써놓으세요. 다시 한번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 ing를 현재 분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옆에 동명사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ing가 문장에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 그때 ing를 동명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ng가 만약에 문장 속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ng 붙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고 자 13페이지 기본적인 동사들 거기 또 뜻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고 아무래도 이제 복습 차원이에요. 대부분 그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웠던 단어들인데 뜻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조동사라고 그래서 몇 단어 쫙 있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부분 우리 설명했고요. 조동사는 몇 단어 안 되니까 이제 빨리 그거 암기해버리고 그리고 넘기면 14페이지 동사의 불규칙 변화표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이렇게 과거분사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ing가 형용사 역할하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합쳐서 우리가 또 분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문법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공부하기 전에 빨리 이 과거 분사들은 외워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분사는 ing 붙인 거고 과거 분사는 pp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5페이지 형용사와 부사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만들어서 비교급이 되면 더 뭐뭐한 더라는 해석을 붙여주면 되고 최상급이 되면 가장 이런 말을 붙여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규칙 변화가 있고 불규칙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쭉 정리해놨으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정독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리고 16페이지 기본 단어로 형용사랑 부사 거기 쫙 적혀 있으니까 여기도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실하게 해두고요. 아래쪽에 부사라고 나오죠? 그 부사에다가는 이렇게 하나를 적어놔 보세요. 단어 자체가 이제 부사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부사를 많이 만들어요. 형용사에다가 끝에다가 ly를 붙이면 그러면 부사일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 16페이지 보면 위에는 형용사 단어들이 쭉 나왔고 대부분 거기다가 ly를 붙여버리면 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적어놓고 그냥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것들은 이제 별도로 외우라고 이제 밑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단어 끝이 ly로 끝났다고 무조건 부사다 이러면 또 실수예요. 요걸 하나 조심하세요. 만약에 명사에 ly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love, 그 다음에 친구 friend, 비용이란 뜻의 cost라는 명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ly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ly가 붙었으니까 부사다 이러면 안 돼요.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 형용사예요. 뭐 사랑스러운, 다정한, 비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에 17페이지. 기본 단어 중에 이제 접속사 일부를 이제 거기다가 쭉 정리해 줬는데 거기 이제 단어들을 쭉 보면 되는데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 노아에다가 별표 쳐봐요. NOR 노아. 뭐뭐도 아닌 이렇게 해놨죠. 거기 노아 별표 치고 바로 옆에 for 뭐뭐 때문에라고 돼 있죠. 그 단어도 별표 치고 옆에 so가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란 뜻에 so도 별표 치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세 단어 노아와 for와 so 요 세 단어들은 적어놓으세요. 등위 접속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쉬워서 거기다가도 안 적어놓은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이 세 개에다가 방금 그 세 단어를 포함하면 등위 접속사 전부 다예요. 그게 노아, for, so 그리고 and, but, or 요게 등위 접속사고 그러면 그 첫 번째 줄에 노아와 for와 so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밑에 것들 있죠. 이것들은 종속 접속사니까 제목에다가 등위 접속사 세 단어를 안다고 하고 제목에다가 접속사 앞에다 종속이라는 말을 붙여서 등위 접속사 빼면 나머지는 다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종속접속사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히세요. 대신 종속접속사라는 말이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만 종속접속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건 차츰차츰 우리가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다 묶어가지고 종속접속사다.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팔품사의 기초적인 단어들이 거기 다 나와 있는데 팔품사 중에 지금 전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별도로 안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사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라 하더라도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뜻만 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는 아예 단원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뒤쪽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전사가 뭔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그 전사 부분이 교재에 보면 142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이건 단원 자체가 기초적인 단원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어렴풋이라도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주면 전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이 단어가 전사구나 라는 느낌은 이제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도 돼요. 전사가 특히 약한 학생들은. 자, 그 다음 18페이지는 제목의 그 기본 단어에서 접속사라는 말은 잘못 적혀 있으니까 그 접속사라는 말은 지워버리고 기초적인 단어들을 거기다 쭉 정리해 놨어요. 줄임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절, 날씨, 그 다음에 동서남북,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월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먼저 확인 좀 해놓으라고 거기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단어니까 중학교 과정의 복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정말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19페이지에 메뉴의 주요 수거.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5개를 치고 각 수거마다 대표적인 동의어들을 괄호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한 번으로 하게 되면 좀 많긴 하지만 전체 단어 개수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21페이지까지 한 150개 정도가 돼요. 15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휘시험으로 별표 5개 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놔도 독해할 때도 굉장히 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도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 요걸 외워놓으면 당장 점수 10점, 15점은 그냥 무조건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는 점수에다가 플러스 10점, 15점은 그냥 맞출 수가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기초라고 할 수는 없고 독해할 때도 중요하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외워두라고 먼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어와 수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수업은 이제 처음에도 말했지만 독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독해 문제를 풀어서 하나하나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이고 처음에는 일단은 그냥 독해 공부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하면서 문장에서는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독해 공부를 먼저 할 거니까 이러면서 정확하게 독해 공부라는 게 결론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된다면 이제 독해 실제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독해를 가지고 하나씩 연습을 할 거예요. 대신 이제 독해 양이 많진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5개, 책에 있는 5개 정도를 먼저 해놓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요령을 알았으면 문제풀이 할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더 풀어보기로 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문장을 만드는 법칙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독해를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좀 기초적인 것에 불과한 거고 조금씩 더 추가해서 이제 본론으로 나중에 이제 그 문법적인 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독해 공부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수업 듣고 그리고 해설로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